먹거리 불안은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비롯되었다. GMO는 가뭄, 병충해, 제초제 등의 강한 내성을 보이는 생물의 유전자를 원하는 작물에 인위적으로 삽입해 만든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과 같은 전통적인 육종 방식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육종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긴 진화라는 관점에서 크게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자연 교배를 통해서 훌륭한 어떤 그 품성을 가진 부모를 만들어서 서로 또 자식을 낳게 하고, 이것은 생명체가 생태계를 유지해 오는데 그 기여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GMO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쉽게 말하면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넣고 해서 인간에게 유리한 생산성을 전제로 한 것을만 바라보니까 이 생태계라든지 생명체가 가진 긴 몇만 년의 시간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행위죠. GMO가 상업화된 것은 1996년이다. 다국적 기업이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에 개발한 이유는 이 식량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 대규모 영농을 하려면 호미를 갖고 나가서 김을 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제초제에 살아남는 그런 종자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GMO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에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를 작물에 넣어 개발한 것이다. 프랑스 세라리니 연구팀이 2년간 연구한 쥐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종양 발생률이 2~3배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90일 이후부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작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적 물질이라고 규정했다. 수입하는 주요 GMO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 7종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1인당 GMO 소비량은 한 해 42kg에 달한다. 먹으면서도 모르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식용유하고 간장하고 당류, 그러니까 올리고당 같은 이런 당류인데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쓰거든요. 이 한국에 이렇게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질병들이. 그러니까 GM 작물을 섭취하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물론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의 원인을 찾으려면은 그것하고 비슷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증가하는 건 그건 요인이 될 수 없어요.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 20년간. 그것은 식품 GMO 수입. 그는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질병들이 GMO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세계 3대 GM 콩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같이 이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GM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비행기로 뿌리고 이러니까 그게 주위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질병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정부가 정비해서 지난 2월에 개정한 GMO 표시 관련 법안입니다. GMO 재료를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가공 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GMO 표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제품 생산 공정 과정에서 열 처리라든지를 통해서 그 제품의 DNA, 그 유전자 변형 DNA라든지 단백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험실 검사 방법으로는 이 원료가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외를 주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GMO 콩을 사용한 식용유나 간장, 고추장의 경우도 가공 단계를 거쳐 변형 DNA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내 주요 식품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식품안전협회 또한 사후 관리가 힘들고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제품과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정량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가공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GMO 제품인지 넌 GMO 제품인지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GMO 수입국이 됐습니다. 안전한지 유해한지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입된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유해 물질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유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생긴 새로운 단백질은 사람들에게 독성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가라는 그게 규정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저는 GMO 식품이나 이 작물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막으면서 우리 토종 종자, 우리 토종 품종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식품에 우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토양을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표시하냐 마냐 운동이 아니고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